죽음의 대저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탈출각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러분들 부산 쪽에 대규모 또다시 공구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058호 가구죠. 서부산에 신도시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저 공공주택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요일 날 그것도 기습적으로 1월 15일 날. 자, 이게 17,000가구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 서부산에서 이쪽이 지금 이제 강서구죠. 강서구는 이제 뭐 명지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국제 신도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또 하나 만드는 게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에코델타. 네, 에코델타 시티. 자, 에코델타 시티가 28,000가구입니다. 28,500이에요. 28,500. 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사실은 명지 신도시하고 국제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에코델타 시티를 반대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반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명지 신도시와 국제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한 겁니다. 그 옆에 공구폭탄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왜 두고 봅니까? 그런데 그 위에 또 무엇을 만듭니까? 그 위에다가 대저 신도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공항 위에. 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지도를 잠깐 볼게요. 예, 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인구 유인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인구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도시계획적인 측면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죠, 도로.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야 돼요. 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로. 네, 공공성을 가지죠. 교통성.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봤을 때, 자, 이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일자리 플러스 뭡니까?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도 있고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그냥 여기는 주택단지, 네, 지금 택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민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이죠. 그린벨트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파트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지금 도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네,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 그린벨트 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지금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매우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린벨트라도 풀어가지고 국유지, 그린벨트, 뭐 군부대 이런 거를 옮겨서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공급 부족이 없습니다. 만성 공급 과잉인 지역이죠. 강서구가.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하구 같은 곳이 그 옆에 다리 하나 건너면은 사하구에서는 정비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을 통해서 이 공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옆에 지금 강서구에다가 이렇게 공급폭탄을 또 하나 던져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탈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먼저 탈출하냐의 게임이 되는 거죠. 이건 뭐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공급 과잉인 이 상황에서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을 순서를 거꾸로 해버렸죠. 부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25 때 피난민들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집을 먼저 짓고 나서 도로를 만들어버렸죠. 거꾸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좁습니다. 교통체제가 이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택단지도 택지지구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먼저 있고 유동인구가 받쳐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산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국토부
뭐 LH도 있겠지만 이걸 왜 이렇게 강요를 했을까요? 뭔가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알아보니까 LH 직원들이 이전에 우리가 여기를 대저신도시에다가 투기를 했던 겁니다. 투기. 자, 이거는 상기심도시에 여러분들 봤죠? 상기심도시가 투기에 LH하고 국토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연결이 돼서 이거 도박판을 벌렸던 투기를 벌렸던 이 한때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전 정권에서 그때 나왔던 게 대조신도시도 같이 나왔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공무원하고 LH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금 이제 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투기판을 벌이는 곳에다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조건 실행할 수밖에 없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정부 주거단지 발표 직전에 거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투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투기. 아무것도 모르는 토마토 키우는 방울토마토 키우는 사람들, 대저토마토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산 거예요. 개발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불법이죠. 불법 투기죠. 자, 그리고 LH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면 지금 대저신도시에 미성년자 37명이 토지를 또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산시 공무원 6명이 또 투기조사 개인정보 제출을 또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이거는 허가를 내죠. 인허가는 구청이고 부산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잡잖아요. 큰 그림은 이 택지지구라든가 이것은 그린벨트 이런 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관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은 파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삼기심도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논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투기꾼들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누가 피해를 봅니까? 기존에 있는 명지하고 명지 신도시, 그다음에 오션시티죠. 오션, 그리고 국제 신도시. 이 사람들만 다 피를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에코델타시티를 막지 못했어요. 에코델타시티. 뭐 필요 없죠. 에코델타시티 뭐가 필요했습니까? 명지 신도시 오션시티하고 국제도시하고 신도시 다 있는데 주택이 뭐 부족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저는 대저신도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공급이 이렇게 과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투기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허가를 꼭 내줘야 되는가? 자, 그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부산시 대저신도시 이거 2021년도입니다. 3월달 투기조사 공무원 가족까지 추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니까 이게 물타기가 된 겁니다. 물타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물타기. 주식 물타기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묻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은금슬쩍 이제는 발표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17,000가구. 명지도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라.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션시티가 있습니다. 명지 오션시티가 밑에 있고 맨 밑이죠. 바닷가 쪽.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돌립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 1, 2단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다 많이 됐죠. 자, 기존에 이거 두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지하고 오션하고 있죠. 국제 신도시하고 오션시티가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이거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잖아. 누가 여기서 들어옵니까? 사람이 누가 들어오죠? 그 상황에서 지금 김해공항, 여기에 김해공항이고 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대저가 되는 거죠. 대저 신도시. 자, 여기는 연약지반이라서 아파트를 지는 곳이 아닙니다.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는 정말 문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누가 먼저 탈출하냐 이 각입니다. 강서구는 누가 먼저 탈출하냐 이 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서구에서 이렇게 물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터지고 있어요. 물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으면은 자,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겠죠. 유입. 누가 여기 들어갑니까?
공급 폭탄인데 서로가 서로를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반을 잘라 봅시다. 반을 이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이쪽으로 넘어갑니까? 이쪽으로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죠. 근데 수영구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은 다 이제 공급 부족이죠. 이쪽은 공급 부족인데 이쪽의 사람들이 강서구 이쪽에 에코델타시티 뭐 가겠어요 지금? 명지 저기 지하철 끝자락에 있는 거 외곽 쪽에다가 누가 가겠습니까? 대저신도시 누가 가겠어요? 아파트만 계속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명지 이 사람들만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이 탈출각.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오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델타 시티 자체도 지금 28,000 가구, 28,500 가구도 저는 이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도요. 지금 명지 강서구는요 다 죽습니다. 같이 뭐 발전한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이거 다 간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온갖 비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저신도시 우리가 이미 2021년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이 부산시하고 뭐 LH 국토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이 희생양을 결국에는 명지 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